내 남편의 동생이 27년 만에 살아 돌아왔다. 문제는 그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형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알게 된 진실은 내 27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4년 12월 20일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한 저택. 제 이름은 김은주입니다. 나이는 47살이고 결혼한 지 27년째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시아버지 5주기 기일이거든요. 우리 집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쭉 살아온 3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남편 정우는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고 대학생인 큰딸 수진이는 방에서 공부 중이었어요. 고등학생 둘째 아들 민준이는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형님 지연은 거실 안쪽에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더욱 조용해지셨어요. 원래도 말씀이 적으신 분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누가 왔나? 그런데 들려온 발소리가 이상했어요. 구두 소리였어요. 그것도 남자 구두 소리. 누구죠? 거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민호야. 27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박민호. 27년이 지났지만 거의 그대로였어요. 다만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조금 생겼을 뿐. 어떻게 살아있어? 1997년 7월 15일. 그가 죽었다고 들은 날이에요. 유학 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차가 한강에 빠졌는데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빈소에는 영정사진만 놓여 있는 채 장례식도 치렀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서 제 앞에 서 있네요. 미안, 늦었어. 민호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실 안쪽에 앉아있던 지연 형님을 보고 한 말이었거든요. 괜찮아. 기다리고 있었어. 형님이 대답하셨어요. 마치 평소에 하던 대화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27년 만에 죽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남편도 그냥 신문을 보고 있고 아이들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오직 저만 혼자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을 불렀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더라고요. 아, 민호 왔구나. 늦었네. 뭐라고요? 마치 민호가 늘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는 다시 물었어요. 뭐가? 민호가 살아있다는 게 그때서야 정우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요? 민호는 27년 전에 죽었잖아요. 정우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여보, 민호는 죽지 않았어. 네, 민호는 계속 살아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은주야, 오랜만이야. 27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 예전보다 조금 더 낮아졌지만 분명히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그때 형님이 일어났어요. 은주야, 앉아 설명해 줄게. 1997년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25살이었어요. 연세대 국문과 4학년이었죠. 민호와는 2년째 사귀고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사랑했어요. 민호야, 유학 가면 헤어지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거지.
당연하지. 그때는 정말 순진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민호네 집안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된 건 그때부터였어요. 민호의 아버지는 대기업 총수였어요. 현대건설과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셨죠. 그런데 1997년은 외환위기 때였어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민호 아버지의 차명계좌 문제가 불거진 거였어요.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해외 계좌에 숨겨놨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민호야, 아버지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응, 좀 복잡해. 민호는 그때부터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사실 민호가 유학을 가게 된 것도 단순히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검찰에 자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수, 내가 우리 가문을 망치겠다는 거냐? 네, 민호는 아버지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민호야, 넌 해외로 가서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아버지, 도망가라는 말씀이세요?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 후퇴야. 그 대화를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그때부터 민호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괜찮겠어? 형수님, 저는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가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3일 후 정우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유학 가려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가 한강에 빠졌대. 그때부터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병원에서는 추정 사망이라고 했어요.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요. 경찰에서는 사고사로 결론 지었어요. 자세한 수사도 없이요. 장례식장에서는 빈소만 차렸어요. 시신이 없으니까 화장도 매장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정말 죽은 거야? 장례식장에서 며칠을 울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데 이상한 건 민호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너무 침착하셨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모든 게 정리됐어요. 차명계좌 문제도 검찰 수사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마치 민호가 죽으면서 모든 문제가 함께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난 2000년, 은주야, 우리 결혼하자. 정우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정우는 민호의 형이었어요. 민호보다 3살 위였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민호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의 형과 결혼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민호도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할 거야. 민호를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야. 다만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렇게 해서 저는 정우와 결혼했어요. 이 집에서 민호의 형과 27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알고 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민호를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를 이 집안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감시하려 했던 거였어요. 27년 동안 민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더 큰 비밀은 3부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